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경기 하나 결정지은 후 휴식을 제공했던 샘플란 반 멜빈 감독이 도저히 정우를 라인업에서 제외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명마를 길러내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꼭 전투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키스와의 3연전,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 그리고 에인절스전까지 계속되는 경기 내내 이정우는 과거 똑딱이 땅볼 제조기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이루타와 같은 강력한 장타를 연속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심지어 휴식을 부여받았던 경기에서도 감독의 지시로 대타로 출전한 이후에도 바로 안타를 쳐내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프로 스포츠 선수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정우 선수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많은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동료 선수들도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심판들의 유독 심한 오심과 견제, 그리고 헬멧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이정우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구 선수의 헬멧으로 인해 촉발된 심판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매 타석마다 헬멧이 벗겨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김하성 케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한 경기를 충분히 쉬며 체력을 회복한 이정우는 예상대로 곧바로 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여 공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팀 내 최고의 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당연히 한 번쯤은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이스만슨 벤멜빈 감독을 만난 덕분에 이정우 선수만큼은 과도한 출전으로 인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정우를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정우는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루타 부문 2위를 기록 중인데 그것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0개를 만들어낸 독보적인 2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는 타율, 최다 안타, 득점, 2루타, 장타율, OPS 모두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독이라면 절대로 이정우를 선발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호와 김병현, 김하성을 키우며 아시아 선수 영입에도 유명한 벤멜빈 감독은 당장의 승리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정우 선수의 체력을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마침 샌프란시스코는 어려운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에인절스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원정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워키 브루어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입니다. 뉴욕에서 LA까지만 해도 비행기로 7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KBO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행군이었을 텐데도 이정우 선수는 정신력은 물론이고 컨디션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멜빈 감독에게는 필라델피아 원정 마지막이었던 지난 18일 경기가 정확히 적절한 휴식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정우 선수는 완전히 쉬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대6으로 팀이 뒤진 9회 초에 대타로 출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풀카운트 접전 끝에 6번째 공인 100.3마일 싱커를 쳐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휴식과 타격감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상까지 강하게 남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인절스전에서는 이정우의 컨택 능력이 아무리 분석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실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현지에서도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마치 한국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을 보는 것처럼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갑자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는데 멀티히트로 경기를 마무리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에 자세히 살펴보니 단 2타석 만에 멀티히트를 완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2타석밖에 들어가지 못해 2번 안타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긍정적인 농담이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도 이정우는 자신의 루틴을 변화시키고 상대 투수와 기싸움을 하며 자기 발전을 이루는 선수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이정우는 1회 초 2사 후 첫 타석에 들어갔는데 앤더슨의 첫 공인 88.1마일 포심 패스트볼에 예상치 못하게 기습펀트를 시도했습니다. 이 루타와 같은 장타를 연달아 기록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감을 잡은 상황에서 7구, 8구까지도 끝까지 승부를 펼치는 선수인 만큼 첫 9회 번트를 시도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야수는 물론이고 외야수들까지 깊숙이 위치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정우의 기습 번트는 3루 선상으로 절묘하게 흘러가면서 상대 3루수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번트 안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 아쉽게도 후속 타자 플로렌스의 잘 맞은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향하며 이정우의 선취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상대팀들은 이정우를 분석하기에 너무 많은 변수가 생겨버린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의 저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2-4-1루 상황에서 첫 공인 89.4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쳐서 좌전 안타를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두 경기 만에 멀티히트 경기를 펼친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366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정우 선수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 수준의 차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함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형태로 다가오는 각종 견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심판 판정도 뭔가 이상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감독과 동료, 중계진 등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정우 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스러운 판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우가 2년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뉴욕 양키스와 같은 팀으로 이적하기 전에 빨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큰 재계약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대우와 계약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면 확신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만 2번 경험한 오심과 심판의 시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첫 번째 경기에서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볼 스트라이크 판정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5회 세 번째 타석에선 두 번째 삼진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척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정우 선수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구와 3구, 4구를 침착하게 지켜본 뒤 결국 5구째 한가운데 들어온 스트라이크를 보고 이거다 싶은 생각에 6구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떨어진 87.1마일 스플리터에 방망이를 휘둘렀는데요. 안타깝게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선 교체된 투수인 자완 테너뱅크를 상대했는데요.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하나, 볼 2개까지 몰린 상황에서 유인구를 골라내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은 쳐내면서 승부를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버티며 테너뱅커의 실수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손에 땀이 쥐어졌는데요. 필라델피아 중계진 또한 연속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정우처럼 확고한 3번 타자라면 저렇게 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역시 이정우다. 항상 침착하던 뱅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7구째에 주심의 손이 너무나 단호하게 올라갔습니다. 결국 스트라이크 존 아래에 꽂힌 8구째 91.8마일 패스트볼의 헛스윙 삼진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주심의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일관성이 없었기에 확실히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필라델피아에서의 주심의 견제는 마지막 경기 대타 출전 때도 이어졌습니다. 헬멧이 잘 맞지 않아 타석에서 헬멧을 고쳐 쓰기 위해 손으로 가볍게 두드린 것인데 경기가 끝난 뒤 필즈 주심이 갑자기 자이언츠 더가웃으로 와서 이정우를 불러세워 계속 따져 묻는 모습이 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헬멧이 크고 서양인의 체형에 맞춰져 있어 스윙만 하면 헬멧이 자주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종종 타석에서 헬멧을 가볍게 치거나 누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필즈 주심은 내게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그래서 이정우에게 다가가 이봐 젊은이, 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머리를 치면 안 되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다행히 이정우 선수는 자연스레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내가 투구를 볼 때마다 헬멧을 조정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오늘 심판님이 약간 예민하셨던 것 같다 라고 말하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필즈 주심은 유독 예민했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닝이 끝난 뒤 마운드를 내려가는 샌프란시스코 선발 조던 웹스와도 언쟁을 벌였거든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과민한 모습을 보여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예전 김하성 선수에게 샌디에이고가 제공한 것처럼 개인 맞춤형 헬멧을 선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김하성의 전 은사였던 벤멜빈 감독의 배려와 섬세함 덕분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야구 시즌은 깁니다. 이정우 선수가 지금처럼만 꾸준하다면 이런 오심이나 헬멧 문제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 가득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